뉴빌드. 강남권 완전 이슈 단지죠. 레미안 원펜타스 현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뜨거운 현장입니다. 뜨거운 현장이에요. 지금 현재 600세대가 조금 넘는 전체 세대수에서 일반 분양이 292세대, 평형대가 59 타입부터 191 타입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볼 타입은 84 타입인데 이게 지금 후분양이에요. 모델하우스조차도 없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세대를 VR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29일날 특공이 진행이 되고 10월달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20%에 대한 비용을 내고 10월달에 80%에 대한 잔금까지 쳐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청약만 됐다고 해서 이게 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후분양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적인 계획도 잘 세워야 된다. 왜 그러냐면 84 타입 기준으로 23억 정도의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또 하나 여기가 이슈 단지가 되는 게 지금 원베일리, 반포동에 있는 대장아파트라고 하는 원베일리가 최근 84 타입이 40억이 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저는 왜 40억이 넘는 금액으로 거래된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똑같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20억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이번 영상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평면부터 보시죠. 평면 스타트! 뉴빌드. 원래 제가요 84 기준으로만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59A 타입의 도면을 딱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 야, 어떻게 정비사업인데 이렇게 또 포베이가 이쁘게 나왔을까. 기본적으로 보면요, 현관 들어왔죠. 신발장 하나 있고, 59 타입은 기본적으로 신발장이 하나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두 개 있으면 너무 좋은데 통상적으로 두 개 넘어가는 건 84부터거든요 59 타입의 한쪽이 있고, 그리고 들어와서 포베이 구조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이쪽 구조에서 통상적으로 주방 옆에 알파룸이 붙잖아요. 알파룸만 없는 형태인 거지. 지금 보시면 드레스룸도 이만큼 있고요, 주방도 너무 넓고, 다용도실 혹은 보조주방으로 불리는 이 공간도 넓고, 욕실 같은 것도 보면 부부 욕실에 샤워부츠도 그대로 주어지는 형태의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이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84A 타입에 대한 기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84A 바로 보시죠.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야, 지금 이게 뭐냐면 59 타입에서 좀 부족했던 알파룸, 그리고 신발장 반대쪽에 하나 더 있는 거, 요런 부분들 일단 좋고요. 조금 자세히 보면, 자, 현관을 들어와서 마찬가지 포베이 구조인데 거실 쪽에서 주방 쪽 바라봤을 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만약에 후분양이 아니었으면 이 부분도 어떻게 된다? 알파로 해서 별도의 옵션, 무상이 됐던 유상 옵션이 됐던 나오겠죠. 통상적으로 레이아웃 변경되면서 유상 옵션으로 대부분 했을 텐데 요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요런 부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룸이 주어진다. 자, 그리고 주방을 보면 D자 형태의 키 큰 장, 여기는 이제 식탁이 요런 식으로 6인용으로 놓을 수도 있고 요런 식으로 T자 형태로도 놓을 수가 있다 라는 내용. 자, 그리고 주방 쪽 옆에 보조 주방은 보니까 무난하네요. 다만 이제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음식물 처리기 형태인 건지 아니면은 쿡탑이 형태인 건지는 우리가 VR 통해서 일단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공간 자체가 그래도 꽤 넓어요. 그죠? 꽤 넓습니다. 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안방을 들어오게 되면 드레스룸이 이렇게 다 비어져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 알파룸도 비어져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만약에 일반적인 분양 현장이었다고 하면 유상 옵션이라도 이 시스템 선반에 대한 내용을 넣었겠죠. 근데 여기가 후분양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자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별도로 본인들이 입주를 해서 시스템 가구를 만들거나 그 공간을 침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평면에서 조금 오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공용 욕실이다. 공용 욕실 보면 어떻게 했냐면 건식으로 풀어내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양변기와 샤워가 있는 형태. 자, 여기서요 건식 세면대로 만든 거 박수쳐, 박수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용 욕실을 일반적으로 욕조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부부 욕실을 욕조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상당히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손님들이 막 놀러 와요. 그러면 이렇게 샤워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욕조는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용 욕실 쪽에 샤워 부스가 있다, 되게 편하고, 만약에 내가 반신욕을 한다라고 하면 좀 편하게 안방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자녀들도 할 수는 있겠지만 자녀들보다는 부부가 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부부 욕실에 이렇게 욕조를 주는 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 좀 적용이 됐네요.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자, 그럼 요 84A 타입 기준으로 저희가 VR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R 스타트! 뉴빌드. 일단 현관 쪽부터 갈게요. 지금 보니까 평면도 상하고 여기 보니까
미러 타입이네, 그죠? 키플랜이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아파트 보면 분양을 하고요. 그리고 청약을 다 해서 당첨이 되잖아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입주를 하기 몇 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점검이라는 걸 하거든요. 피디님 혹시 입주자 사전 점검이 뭔지 아세요? 그 입주하기 전에 가서 막 하자 같은 거 체크하고. 오, 맞아요. 입주자 사전 점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집에 어떻게 공사가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입주하기 전 사전에. 근데 지금 현재 VR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던 뭐 가구, 디스플레이 뭐 이런 소품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날 것에 그대로. 자, 현관을 보면 그렇죠. 못난이 센서 등 어쩔 수 없어요. 자, 지금 보면 바닥은 가로로 조금 이렇게 있는 600에 600각짜리를 썼고, 다만 이제 이게 여기 지금 타일하고요 디딤석하고 확실히 지금 컬러를 분리시켰네요. 요런 느낌 있잖아요. 요런 느낌이 썩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아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둘 다 지금 보면 워킹 형태가 아니고 양쪽 다 신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일상화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띄워놨어요. 열기를 해서 들어가면 요거는 지금 요렇게 했네. 여기 지금 보면요 문이 이렇게 네 짝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요렇게 열리고 요렇게 열리는데 이 친구는 요렇게 열리고 요렇게 열리게 그렇게 만들었네요. 자, 아무튼 그렇고 여기는 이제 분전함. 모델하우스에서는 이렇게 분전함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POP 처리 정도만 하는데 이건 뭐다? 입주할 아파트를 VR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짜 분전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레일 같은 거 있잖아요. 레일 같은 거. 제가 볼 때 여기 선반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를 점검을 잘 하기 위해서 약간 탈부착이 용이한 형태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요거 괜찮은데요? 괜찮아. 뭐냐면 여기 그냥 벽지할 만도 한데 판넬로 들어갔으면 판넬로. 와, 판넬로. 대략 2년 전에 지어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요런 거 적용한 거, 요런 거 저런 거, 요런 거 적용한 거 칭찬해. 자, 그리고 보면요.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디테일이에요. 요거. 지금 여기 뭐냐면요. 요 지금 필름 판넬과 요 가구 밑에 쪽에 보면 금속, 부속, 철물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판재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있잖아요. 요 밑에 요런 식으로 해서 금속 판재를 이렇게 대요. 요렇게. 이걸 대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이게 물걸레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가 상할 수 있으니까 금속 철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건설사에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판넬, 가구가 바닥과 바로 마주칠 때 풀어내는 디테일이에요. 요런 거 칭찬해.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막 타일 들어가고 원목마루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뭐다? 그냥 일반 강마루 짠 있고요. 바로 우리가 거실로 들어가면 자, 난간대는 유리 난간대 썼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단천정이 조성돼 있으나 똥또동 직부동이 지금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옵션이 적용된 것과 안 된 거 이게 정말 리얼하게 차이 나는 거죠. 이 근처에 있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문하는 회사들은 공사 많이 하시겠네. 그쪽에 공사 많이 의뢰해 주시고. 그리고 이 너무 리얼해서 좋다. 원래 이쪽 자리가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 냉장고 김치 냉장고가 빌트인 피스로 이렇게 이쁘게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텅 이빨 빠진 것처럼. 여기가 보면 대부분 그리고 여기도 이게 천 두 개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주할 때 있잖아요. 부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다가 요 가구만 쏙 빼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비스포크나 오브제나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집어넣는 형태로 공사도 많이 하세요. 주방은 보니까 주방 정말 디자인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뭐냐면 디귿자 형태의 미드웨이 쪽은 다 타일로 갔네요. 그죠? 자, 그리고 상부장 같은 경우에 뭔가 좀 애매하다. 이거는 진짜 이 창이 뭐 큰 창도 아닌데 쪽창 정도의 크기인데 이 왜 상부장 라인을 이렇게 꺾었을까? 보기 싫게. 그 부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일단 침용 후드가 별도로 이렇게 똑 떨어졌는데 수납 자체가 그렇게 공간이 많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요 라인을 빼서 여기도 수납을 이렇게 만들어 줬을 것 같은데 요런 부분들에 대한 건 조금 아쉬워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게 이제 또 바로 이제 좀 아쉽죠.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수되어 있는 좌측이 됐든 우측이 됐든 식세기가 없어요. 식세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입주하실 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스 쿡탑, 여기는 옵션 자체도 선택을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가스 쿡탑이 들어갔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전기 쿡탑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전기 쿡탑 밑에 오븐 들어가는 자리도 그냥 일반 장으로 돼 있어요. 일반 장으로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요, 요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요렇게 여기다가 전기 오븐을 넣어라
라는 개념으로 건설사에서 미리 배려해서 디자인을 풀어놨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적용하기가 좋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온수 분배기. 우리가 모델하우스에 보면요. 요 온수 분배기가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입주하는 세대 VR이다 보니까 여기도 온수 분배기가 있다. 개수대 밑에 통상적으로 온수 분배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온수 분배기가 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여기 온수 분배기 있잖아요. 온수 분배기에 가림판을 좀 적용하라. 가림판을 적용을 해야만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가려주고 여기에 나머지 물건들도 위생적으로 스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의 디턱을 만들고 여기는 뭐다? 타일로 마감했다. 이 디자인이 뭐냐면 상판석과 유사한 컬러의 타일로 마감한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컬러는 좀 비슷하게 맞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거밖에 없었나 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 다만 요 줄눈 있죠, 줄눈. 줄눈이 너무 하얘. 벽에 있는 타일의 줄눈 컬러가 좀 맞췄으면 어땠을까 요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요런 건 좀 아깝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창을 여기 이렇게 했네. 여기도 약간 디테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창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두 개 있으면서 요렇게 미닫이로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바깥쪽을 바라볼 때 여기가 중간에가 프레임이 이렇게 잘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된다? 요렇게 해서 시스템으로 요렇게 지금 당겨서 환기를 시킨단 말이에요. 요렇게 되면 시야적인 부분에 가림이 없다. 그리고 환기는 된다. 요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신경을 썼네요. 칭찬해. 자, 그리고 다용도실 가보시죠. 요렇게 지금 돼 있으면서 음식물 처리기가 하나 들어갔네요. 세탁기 건조기를 요쪽에다 두면 되고 요 코너 쪽 공간 여기를 분리수거함으로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용도실에 보일러가 없는 거 보니까 이거 지역 난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야, 안방 이거 뭡니까? 와, 이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화장대하고 드레스룸 하나도 없네요. 전부 다 해서 넣어야 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붙박이장 여기도 그대로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요 사이즈가 중요하다. 요 사이즈가 침대를 요렇게 넣어야 되는 사이즈인데 이거 좀 짧아 보여요. 좀 짧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드레스룸 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기도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창이 있는데 여기는 픽스고요. 여기는 픽스로 들어가고 여기는 턴앤틸트로 들어갑니다. 열고 환기창으로 할 수 있는 턴앤틸트로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도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그러면은 중문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이쪽에 만들 수도 있고 이쪽에 만들 수도 있다. 다만 바깥쪽에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화장대 이쪽에 놓고 여기가 드레스룸인데 여기 샤워가 나왔을 때 수증기 부분에 대한 게 대응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욕실을 들어가면 부부욕실. 부부욕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300에 600각짜리 타일이 들어갔고 바닥은 유사한 톤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벽체가 바닥보다 좀 진한 형태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벽체 타일 자체가 베인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베인이.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여기 뭐 열기 해볼까요? 여기 열기 하면 이건 뭔가요? 여기 가이드바 하나도 없네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가이드바 보통 이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요런 식으로 가이드바를 주는데 이건 지금 없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쪽에 지금 가이드바 하나만 이렇게 딱 들어갔네요. 요거 좀 아쉽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 부위에 보면 드라이기를 위한 콘센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런 건 좀 아쉽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용 욕실을 가면 일단 요거 좋습니다. 건식으로 세면대 사용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마감이요. 마감이 지금 여기 보니까 욕실 쪽으로 어차피 같은 마감이다 보니까 타일이 요렇게 돌아서 들어가는데 타일이 이쁘다는 느낌 확 들진 않고요. 다만 이제 경이 이렇게 있고 요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 탑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고급스럽게 연출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럼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당연히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문 닫아 놓으면 여기는 단순하게 손만 씻을 때도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 요렇게 되어 있네요. 요것도 괜찮네요. 지금 요렇게 샤워 부스 들어가는 형태 있고 그 다음에 양변기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거 너무 좋고요. 여기 보면 다운라이트가 조금 더 여기로 벗어나도 될 것 같은데 살짝 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타일은 벽체 300, 600각짜리, 바닥에 300, 300각짜리 부부욕실과 동일하게 했는데 타일 종류만 좀 다른 형태로 해서 조금 더 밝게 뽑았네요. 아주로 갑니다. 제일풍경채 운정에 대한 상품인데요. 이 상품도 보니까 표현대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VR이 있는 상품이 84A와 84C 타입.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84A 타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84C 타입도 일부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까지 한번 같이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평면부터 보시죠. 평면 스타트! You build.
일단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거는 포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신발장과 현관 팬트리 있는 거는 좋아. 아주 좋아. 그리고 들어왔을 때 침실 2개가 있고 거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주방 쪽인데요. 이 주방이 보니까 이 정도 규모면 충분히 어떤 알파룸에 대한 내용이 있을 법도 한데 그거 자체가 지금 현재 보는 확장 옵션에 대한 평면에는 없습니다. 다만 요 부분이 요렇게 가면 확장에는 기본적으로 알파룸 이렇게 작게 들어가죠. 근데 요게 지금 옵션으로 했을 때는 선택사항으로 요렇게 지금 변경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주방 같은 경우는 봤을 때 거실 쪽에서 보면 아일랜드가 중간에 있죠. 이건 이제 서라운딩 동선이라고 해서 순환형 동선으로 만들 수가 있고 여기 키 큰 장, 여기 아일랜드, 여기 본주방 키 큰 장, 그리고 팬트리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뭐다? 여기는 장식장 개념으로 가구가 들어가서 요 면을 볼 때는 일체형 형태의 가구장으로 보인다.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화장대 있고 드레스룸이 크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욕실이 있는 구조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크게 특이사항이 없고 방금 말씀드린 주방 쪽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슈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각 항목에 대해서 추가 선택 품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현관 쪽에는 중문이죠. 3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창고장으로 해서 현관 팬트리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실 쪽은 에디톤 그리고 거실 아트월 1, 아트월 2 그리고 복도 아트월, 복도 가구 픽스 판넬 요렇게 지금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뭐냐면 요 해당 항목별로 해서 요렇게 지금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 표시에 해당되는 마감재가 들어간다 요렇게 보여지겠죠. 자, 그리고 조명 관련된 내용도 보면 거실 우물 천장 리니어 조명과 실링팬 드디어 지금 여기 보면 건설회사에서도 실링팬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시장에서 쓰는 좋은 아이템들을 이제 건설회사에서 뭐다 옵션에 쓰고 있다. 항상 제가 실링팬 이야기하지만 이게 사용성이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주방 우물 천장에 리니어 조명과 식탁 마그네틱 조명과 흡음 판넬 요거 돼 있는데 요거 이제 VR에서 확인할 텐데 제가 대우에서 진행했던 것 중에 마그네틱 11자 맨날 들어갔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여기도 들어가요. 그걸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인 조명이 일부 들어간다. 주방 쪽에 요게 이제 대면형 주방으로 변경하면서 주방 상판이 변경이 되면서 냉장고장과 김치 냉장고장이 들어가면서 팬트리 1과 2가 시스템 가구로 들어가는 게 아마 이게 옵션으로 다 묶여서 들어가 있거나 낱개로 들어가 있거나 할 텐데 통상적으로 이거는 대부분 옵션을 패키지로 아마 묶어서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평면도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무난한 평면이고 외곽 아웃라인에 대한 거는 선을 곱게 펴서 만들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실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거나 약간 이렇게 비정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84A 타입이잖아요. 84C 타입에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84A는 판상형, 84C는 타워형인데 그 타워형 평면에 대해서 조금 특이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평면에서 짚어볼게요. 대표님, 판상형이랑 타워형이랑 뭐가 달라요? 판상형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판상형은 옆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타워형 같은 경우는 코아를 중심으로 세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한 개의 코아층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대가 붙어 있는 건데 내가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미리 옛날에 영상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C타입인데요. 지금 들어와서 쭉 있고 주방 쪽 거실, 안방, 침실 2개. 뭐가 다르냐면요. 이겁니다. 지금 보면요. 통상적으로 주방 쪽 있죠. 주방 쪽이 있으면 주방과 붙어서 보조 주방이나 다용도실 이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다? 이거는 바로 맞은편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주방 쪽에 다용도실이 있고 그래서 동선 자체 그렇게 연결되는데 이 타워형에서는 반대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VR에서 짚어보고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84A 타입 VR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R 스타트! New build. 자, 지금 우리가 VR을 보니까 84A하고 84C 타입이 기본적인 마감재는 동일한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형태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다용도실에 대한 거는 제가 VR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관부터 보면 어두운 느낌으로 뽑았어요. 어두운 느낌으로 뽑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바닥은 600, 600까지 타일, 여기는 좀 짙은 형태의 디딤석. 근데 제가
항상 이 디자인을 하다 보면 밝은 쪽 톤으로 하면 고객분들의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경우는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사실 밝은 쪽의 타일보다는 조금 어두운 쪽의 타일이 좋다. 왜? 우리가 현관이라고 하는 건 신발 신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흙을 묻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바닥이 좀 오염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밝은 것보다는 좀 어두운 게 그나마 실용성은 더 좋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눈 있잖아요. 이 줄눈. 줄눈도 이 타일 색깔과 유사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약간 어두운 타일이잖아요. 그러면 줄눈이 흰색이잖아요. 나중에 흰색이면 줄눈만 시커매. 줄눈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좀 아쉽다. 그래서 건설사에 요구를 하세요. 줄눈 컬러를 타일 컬러에 맞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눈 컬러는 다 흰색 아니에요? 흰색이 아니? 우리 피디님 그렇게 알고 있구나. 줄눈 컬러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줄눈 같은 경우도 펄이 들어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막 이래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미리 다 영상을 만들어 놨어. 그것도 링크 걸어드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인테리어 관련해가지고 정말 이거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질문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뉴빌드. 자, 그리고 신발장은 이렇게 해서 한 통 반이네요. 하부 쪽은 띄웠는데 조명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보면 팬트리겠죠. 팬트리 들어갑니다. 팬트리를 들어가면, 자, 팬트리 들어가면,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단이 없잖아요. 단 없는 거 좋아.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떻게 상하부 고정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벽지 자체를 조금 짙은 색깔로 해서 조금 차분하게 했네요. 지금 보니까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는 스팟이라고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모델하우스 좀 밝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필요 없고, 이제 여기 보면 스프링클러 있고 화재 감지기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조명이 있는데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요, 이 조명의 위치를 달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가구가 없을 때 있잖아요. 가구 만약에 천장이 이만큼 있다 치자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에 해당되는 센터를 잡으면 안 돼요. 특히 이런 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공간에 이만큼이 들어가고 시스템장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시스템 가구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딱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지금 위치상 어디? 여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리모델링 할 때도 이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됩니다. 이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공정상 조명을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뒤에 가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구가 들어갈 때 시스템장이 이렇게 뎁스가 있을 거 아니야. 한 40cm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라가면 그 조명이 시스템 선반 쪽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빛이 제대로 밝혀주질 못해.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체크를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복도 쪽인데요. 복도 쪽에는 지금 어떻게, 여기 지금 보면 판넬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판넬로 들어가 있고, 지금 요쪽 면, 우측면은 지금 타일로 계획되고, 요게 이제 우리 아까 봤던 옵션에서 판넬 들어가는 거, 타일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걸로 적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닥은요. 야,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 바닥이 뭐라 했냐면 에디톤이라고 했거든요. 에디톤이 예전에 저희가 LX 아웃시스하고 같이 협업해서 영상을 제작했던 게 있거든요. 그 자재가 실질적으로 건설사에 적용이 됐네요. 야, 이거 제일 풍경체에서 제 영상을 보고 아마 적용하지 않았을까. 거실로 들어왔는데요. 이거죠. 다른 거보다도 이 실링팬 부분에 대한 거 박수칩니다. 실링팬 관련된 영상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거든요. 링크 걸어 드리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감옥 난간대로 들어가 있고, 지금 간접으로 해서 요렇게 간접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조명을요, 매입 조명으로 해서 라인 조명으로 넣었어요. 커튼박스 라인 쪽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쪽에 라인 조명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다. 그리고 소파 뒷뼈, 그리고 TV 쪽, 이 부분은 어떻게 다 600에 1200짜리로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주방을 보면, 주방 넓게 일단 시원하게 뽑혔어요. 옵션으로 선택했을 경우에 좌측으로 팬트를 다 몰고 아일랜드가 중간에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일랜드와 식탁도 병렬 구조로 만들어서 6인용, 제가 볼 때 이거는요 8인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8인용도 가능할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 시원해 보여요. 그죠? 요 와이드가 넓다 보니까 시원해 보이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방에 대한 옵션이 이제 이거죠. 요거 들어가고 여기 장식장 형태가 들어가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일체된 가구 형태로 보여지고, 안을 열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신발장하고 똑같이 상하부 고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요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대우에서 쓰는 마그네틱 조명 11자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풀었어요. 이게 보면 요렇게 해서 간접을 만들고, 흡음 판넬을 들어가는 건 요건 어떻게? 요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GS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우에서 많이. 두 개가 지금 짬뽕이 됐네? 근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느낌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부장 쪽으로 쭉 들어가서 개수되어 있고 우측에 식색이 들어가고 전기 오븐 들어가고 쿡탑 들어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상부장은 다 글라스 타입으로 해서 고급스럽게 이렇게 연출을 했네요. 그리고 지금 렌즈 후드도 스퀘어 형태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아까 주방 쪽 이야기할 때 84A 타입과 84C 타입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다용도실의 형태가 타워형 같은 경우는 반대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 바로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마감에 대한 거는 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거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용도실이라고 하면 타워형 기준일 때 이쪽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다? 여기는 막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반대쪽으로 돌렸을 때 어디? 이쪽이 다용도실이다. 다용도실을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일단 지금 보면 창도 없죠.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도 최근에 나왔던 가전 제품 중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일체형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제품을 지금 썼네요. 그 제품을. 지금 이제 이 형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으로 나와 있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은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했던 주방에 붙어 있는 다용도실이 편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주방 뒤쪽에 다용도실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앞쪽에 있는 게? 앞쪽에 있는 거. 개인적으로 이게 항상 디자인하는 사람들도요. 해봐야 그걸 자기가 체득하거든. 근데 반대쪽에 이게 있는 거는 써보질 않았어. 근데 어떻게 보면 좀 편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복도를 질러서 가야 되잖아 거기가. 그래서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PD님 어떨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 동선이 짧은 게 더 좋지 않을까. 바로. 근데 그것도 약간 편견이 있는 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보조주방의 역할 자체가 빨래도 있잖아요. 빨래. 근데 사실 주방과 빨래가 바로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보조주방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다용도실의 경우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분리수거 역할도 하거든. 지금 이게 떨어져 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세탁기를 이용하는 거는 어차피 별도니까 상관없는데 음식을 하고 난 다음 분리수거할 때 또 저까지 가야 되면 불편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일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A타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안방을 가면 이렇게 풀었네요. 항상 건설회사에서 많이 하는 거. 이쪽 자체가 좀 럭셔리하게 보이기 위해서 침대 방향을 이쪽으로 둔단 말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이 공간 자체가 붙박이장을 두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반대쪽에다가 침대가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사이즈가 중요하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옵션을 이렇게 풀었네요. 여기 보면 3연동 슬라이딩 도어를 달았네요. 3연동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고, 딱 들어갔을 때 요렇게 입식으로 화장대가 있는데 화장실이 요렇게 있으면서 요렇게 딱 나온다. 항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런 거 좀 옵션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지만 이건 있어요. 근데 이거 있을 때 다른 건설사는 어떻게 했다? 위에 제습기를 줬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죠. 제습기가 없네. 제습기가 없으면 그냥 나오는 열을 푹 하는 거 다라는 얘기지. 건설사에서는 제습기를 제공하라. 뭐 옵션이 됐든 뭐가 됐든 제공하라.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입니다. 그죠? 여기는 현관 창고장이 됐든 주방 팬트리가 됐든 드레스룸이 됐든 전부 다 상하부 고정식의 선반으로 들어가 있는 1단계로 다 적용이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욕실로 들어가면 이거 정말 의외인데요? 아니 다른데 그렇게 다 이쁘게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많이 쓰려고 하면서 지금 정작 욕실에는요 300, 600각짜리 일반 타일 썼네요. 바닥도 300, 일반 타일 쓰고 줄눈만 보여. 줄눈만. 정말 왜 약간 갑자기 디자인이 가다가 옛날로 회귀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줄눈 안 맞추고 이런 건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에도 욕실은 지금 이쪽 보니까 벽 대 벽 기준으로 해서 샤워부스 이쪽 안쪽 라인에 디귿자가 어떻게 포인트 타일로 들어간다. 야, 사실 이것도 요새 최근에는 많이 안 하는 디자인인데 요거 좀 이렇게 들어갔네요. 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용 욕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공용도 타일 크기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같네요. 타일의 종류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포인트 타일 없이 어떻게 욕조 쪽 위로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가로 패턴으로 해서 동일하게 지금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가 없이 요렇게 지금 베인이 조금 있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쭉 돌리는 형태로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피디님, 욕실이 600각짜리나 600에 1200짜리 타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거보다 이게 지금 300, 600각짜리 타일 보니까 어때요? 조금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답니다. 예뻐서 했는데 후회하는 인테리어 탑3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인테리어 시장에서 좋은 거 이쁜 걸 막 하는데 괜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께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영상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이뻐서 하긴 했는데 이런 문제도 있구나 라는 내용을 조금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욕실 육가 두둥. PD 혹시 육가가 뭔지 알아요? 아니요, 저 처음 들어봐요. 그쵸. 인테리어 좀 하는 사람들은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육아가 뭐냐면 욕실에 보면 우리 배수 이렇게 물 빠지는 데 있죠. 그거에 대한 금속 판을 육아라 그래요. 머리카락 걸러지는. 맞아. 머리카락 우왕 머리카락 걸러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육아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보면요. 여기 지금 보면 별표 모양도 있고 크로바 모양도 있고 더하기 모양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어떻다? 안 이쁘다. 안 이뻐서 우리는 예전에 뭘 많이 썼냐면 타일 육아를 많이 썼어요. 지금 보시는 요게 타일 육아입니다. 요게 타일 육아요. 아니 그럼 왜 타일 육아를 쓰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요즘에는 욕실이라는 트렌드가 하나의 타일로 전체를 마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바닥하고 벽하고 같은 타일로 마감을 하는데 만약에 이 육아만 아까처럼 그런 별무늬 뭐 크로바 무늬 이런 게 있으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이 육아의 캡 부분을 똑같이 타일을 덮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타일 육아예요. 지금 우측에 보시면요. 여기 좀 확대를 해 놓은 건데 지금 여기 있는 프레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타일 육아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 지금 까만색 있죠. 까만색. 요 까만색 부분이 바로 물이 배수가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요거를 딱 빼게 되면 바닥 부분이 파여서 배수가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한 게 타일이 위에 있음으로 해서 디자인적으로는 일체된 느낌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물이 잘 안 빠져요. 왜 물이 잘 안 빠지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빠지는 여기 요만큼만 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아가 있잖아요. 육아가 있으면은 요 배수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배수 구멍은 똑같은데 물을 많이 넣어야 물이 쑥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타일 육가가 타일을 덮어버리니까 물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심지어는 머리카락이 좀 끼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첨벙첨벙 될 때까지 물이 안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타일 육가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는 요런 육아를 뒤에 많이 썼어요. 우리가 앞전에 봤던 별, 크로바, 더하기 모양 이런 모양은 아닌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메쉬 같은 느낌으로 해서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는 육아를 선호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물 빠지는 것도 잘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육아를 기준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타일이 잘려져 있잖아요. 요렇게 만들어진 건 뭐냐면 물 기울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 용어로 물구배라고 하는 건데 물이 욕실에서 요렇게 모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아져서 요 육아 사이로 가야 물이 빠지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일을 깔 때 이 육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비스듬하게 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현장 용어로 쭈꾸미 잡는다고 하거든요. 쭈꾸미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경사도를 만들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타일이 한 장이 30에 30cm 짜리인데 이거 자체가 기울기가 주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줄눈 라인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렇게 구배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그렇게 커팅되어 있는 부분이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트렌치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트렌치 장점은 뭐냐면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타일을 사각형의 조각으로 자를 필요가 없고 물이 흐르는 방향을 이런 식으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를 한쪽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잡았는데도 안에서 트렌치가 다시 물을 이렇게 모아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배수 라인 쪽으로 요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배수 라인이 센터형이 있고 사이드형이 있는 거예요. 그 센터형과 사이드형 차이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육아가 있는 그 배수 위치 있잖아요. 그 위치 때문에 최대한 이동하는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드형과 센터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인테리어 하실 때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일 세면대입니다. 타일 세면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면대라고 하면요. 벽부형 세면대가 있고 그리고 그 벽부형 세면대가 반 다리가 있고 긴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면대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했던 벽부형 세면대 그런 게 아니라 금속으로 기초 작업을 해놓고 그 위에다 타일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런 식인 거죠. 지금 보면요, 요렇게 금속으로 된 기성품이 팔아요. 그리고 요 테두리로 해서 아연도 각파이프 하지 보강 기초 작업이라는 걸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거 자체도 있잖아요. 기초 작업하는 이 하지 프레임 자체도 다 완제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골라서 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작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타일을 붙이는데 뭐가 불편하냐면 지금 우리가 보면요, 요렇게 지금 여기 요렇게 돼 있는 게 보면 여기 홈이 있잖아요. 요거를 타일 딱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면 하부 쪽에서 이게 팝업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타일 세면대에서 물을 받으려면 요렇게 타일을 덜어내고 그리고 난 다음 팝업을 눌러서 물을 담고 세수를 하고 다시 닫는,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해요.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도 이쁘니까 소비자들, 고객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다 감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너무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타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면들이 이렇게 90도로 탁탁 칼각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45도로 면을 쳐서 만들었다고 해서 졸리컷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졸리컷이라고 해서 면을 45도 접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직각으로 딱딱 이빨이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빨들이 하나 둘씩 나가기 시작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처리를 하고 안에 하부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고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일 자체의 물성이 제품에 따라 다르고 제조사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을 45도로 접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의 충격을 가하면 이렇게 이빨이 나가는 것처럼 이빨이가 이게 탁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45도로 졸리컷을 할 경우에는 외부 충격이 되게 약해서 이빨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다른 것보다도 이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타일 세면대가요, 모서리가 직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너무 날카로워요. 지금 이 높이 있잖아요. 이 높이, 세면대 바닥에서부터 이 세면대 높이가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건설사에서 76cm를 이 세면대 윗 부분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키가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80 이상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냐면 미치약 아동의 일반적인 눈높이, 이마 높이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 데리고 와서 같이 씻기려고 할 때 모서리부를 탁 찍히게 되면 상당히 큰 상처를 입힐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하고 상담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거, 다른 거보다 디자인적인 부분, 이빨 깨지는 거, 이것도 물론 뭐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안정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자녀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여쭤봐요. 그래서 너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는 사실 비추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타일 세면대를 많이 쓰려고 할까요? 이게 우리 아까 타일 유과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뭐냐면 바닥하고 벽하고 들어갔던 동일한 타일 마감으로 세면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이뻐서 일체감이 있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형태는 어쨌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봤을 때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한다라고 하면 자녀에 대한 부분, 날카롭다는 부분 인지를 하시고 벽대 벽으로 하면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푸시형 가구 도어. 뚜둥. 야, 이것도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PD님, 푸시형 가구 도어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우리 PD님은 정말 인테리어에 대해서 진짜 일반 시청자분 눈높이에 똑같아. 너무 설명하기 좋아. 자, 이게 이제 푸시 형태의 가구 도어인데, 이 푸시라는 게 말 그대로 진짜 손잡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심플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사람들이 손잡이조차도 눈에 거슬린다고 이걸 하지 말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푸시 도어예요. 근데 이 푸시 도어가 왜 이뻐서 했는데 사람들이 후회하냐면 이게 잘 안 열린다는 거지. 눌러서 열려야 돼. 근데 이 눌러서 잘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막 누르고 그러다 보면 막 떼묻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푸시형 말고 일반적으로는 무슨 도어가 있냐면 매입 손잡이와 노출 손잡이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는 게 이게 매입 손잡이죠. 이게 건설사에서 엄청나게 매번 쓰는 게 이 매입 손잡이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매입 손잡이가 많이 쓰는 이유가 어쨌든 돌출된 형태가 아니라 도어랑 뒤쪽으로 밀려 있으니까 튀어나오는 게 없어서 그래서 매입 손잡이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매입 손잡이 이렇게 되는 건 안 이뻐.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푸시형처럼 만들었는데 사용성이 안 좋기 때문에 요렇게 작은 돌출 손잡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돌출 손잡이를 비교적 지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린 자녀들하고 우리가 들어올 때 애가 신발 벗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세면대 이야기할 때 머리 받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돌출되는 손잡이 이렇게 머리가 받치거나 걸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현관에서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작은 손잡이도 있지만요. 이런 식으로 길게 손잡이가 돌출용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손잡이 종류는 되게 많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것들이 싫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심플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를 선호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원리를 시스템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도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바디 라인이고 요 밑에 요렇게 하드웨어를 이렇게 부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이 문이 닫힐 때 들어가고 푸시를 누르면은 뒤로 약간 텐션을 갖다가 앞쪽으로 툭 튀어나오면서 문이 열리는 형태예요. 자, 그런데 이게요. 요 이미지를 보면 좀 이해가 더 빨리 갑니다. 자, 지금 좌측에 보면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하드웨어가 푸시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발장을 만든다고 하면 신발장을 이루는 이 도어가 있고 신발장을 이루는 바디, 몸통이 있어요. 근데 그 몸통이 통상적으로는 한 통이 크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게 두 개로 나뉘어서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게 두 개에서 나뉘어서 들어오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가구의 센터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측을 봅시다. 우측을 보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가로 부분에 대한 건 요렇게 통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우측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도어가 이렇게 세 개가 달리겠죠. 그러면은 푸시 부착물이 이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반대쪽 신발장 이거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다 허리 라인 쪽으로 쭉 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허리 라인으로 가다가 위로 올라와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있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더 사례를 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요. 붙박이장이에요. 이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푸시를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금 통이 세 통이 있지만 위쪽에서 요렇게 잘려 있단 말이에요. 문이 어떻게 달리냐면 자, 요렇게 해서 짠, 요렇게 해서 짠, 요렇게 해서 짠 6개가 달리는데 푸시는 여기다가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근데 여기 위에가 높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어디를 누르냐면 여기는 있죠. 허리 높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발장에서 눌렀던 그 높이에다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된다? 이 허당인 거야, 이게. 그 도어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눌러줘야 고장도 안 나고 잘 열리는데 이런 식으로 푸시 철물이 들어가는 위치가 다 다르다 보면 자기는 원래 누르는 자리만 계속 누르는데 안 열리니까 자꾸 컴플레인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된다.